장고 앱으로 개발을 했다. 내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개발했다. 그럼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앱을 테스트할 때는 디버그 모드 true인 상태로 개발을 하죠. 그러면 내가 코딩해서 테스트 서버, run 서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건데, 그때는 웹브라우저로 127.0.0.1에 8000번으로 요청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127은 자기 자신, 셀프를 나타내니까 내가 개발하고 있는 환경에서 나 자신한테 요청해서 응답을 받아서 테스트하는 그냥 셀프 배포의 개념이고요. 이걸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 배포라는 작업인 거고, 그리고 이 배포는 일반적으로는 리눅스 운영체제에다가 내 앱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거기에 내 앱을 올려두는 거다. 그러면 여러 사용자들이 자신한테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서버한테 요청해서 응답을 받아갈 수 있게, 단순히 이게 배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고 배포는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들과 그런 구성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일단 웹 서비스는 이렇게 돌아가요. 서버가 있을 텐데 보통 서버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웹 서비스 할 때는. 하나는 진짜 그냥 웹 서버,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서버가 웹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때 웹 서버는 뭘 하는 거냐? 얘는 정적인 요청을 처리하는, 스태틱 요청을 처리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적 파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이미지, 이런 정적인 파일들을 서비스하는 애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아파치 또는 엔진엑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웹 서버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고 HTML 태그만 작성할 줄 안다면 거기에 뭐 디자인적으로 CSS나 화면 동적인 표현을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이미지 표현, 뭐 요 정도까지만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사실상 이것만 공부해도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문제 없습니다. 리눅스에다가 아파치 설치해서 내가 만든 파일들 그냥 준비해 놓으면 끝이거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이 정적 파일, 항상 똑같은 모양의 결과만 얻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동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버 중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지금은.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은 항상 고정적인 모양만 주지 않아요. 네이버만 가도 네이버에 여러분이 어제 요청했을 때 하고 오늘 요청했을 때 하고 화면이 다르잖아요. 또는 내가 로그인했을 때와 내 친구가 로그인했을 때와 화면이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요청할 때마다 그 요청의 정보 또는 상황,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서비스 되어야 한다면 이 정적 서비스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한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여러분이 만든 장고 앱도 프로그램이고요. 자바로 개발을 하든 C로 개발을 하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 여러 가지들 걔네들로 개발을 하든 어찌됐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고,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게끔 환경이 구성된 서버가 와스예요. 와스도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근데 와스는 어떤 언어로 구현했냐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자바 기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단순히 스프링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스프링만 돌아가면 안 되고 이 녀석을 중간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와스 서버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걔가 대표적으로 톰캣입니다. 얘가 자바 기반의 서비스를 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녀석이고, 예전에는 톰캣 말고 다른 와스 서버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톰캣은 엄밀히 말하면 와스가 아니라 그 웹 컨테이너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와스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포함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른 것들이 더 있었어요. 웹 로직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좀 있는데,
여튼 자바 기반의 스프링 앱을 배포한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지금 장고를 가지고 배포할 겁니다. 장고를 갖고 배포를 한다면 런 서버는 테스트용 서버라서 뭐 별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걔 갖고 배포를 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 서비스에는. 물론 우리가 테스트하는데 런 서버 갖고 배포하는 게 큰일 나진 않고요. 실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런 서버로 실행을 시켜 놓으면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보안적으로도 아무런 기능들이 없고요. 런 서버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쓰는데 뭘 쓰냐면 거니콘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니콘, 유니콘 앞에 G가 붙어 있습니다. 거니콘이라고 부르고요. 요 놈을 설치하면 얘가 내 장고 앱을 실행해줘요. 얘가. 그러니까 런 서버 대신에 거니콘이라는 애를 실행한다. 그럼 얘가 내가 설정해 놓은 포트로 해당하는 앱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얘가 와스가 되는 거예요. 장고에서는. 그리고 장고 앱을 배포하게 되면 디버그 모드를 반드시 펄스로 바꾸셔야 됩니다. 디버그 모드가 아니다. 배포하는 용이다. 디버그 모드라는 건 개발 중인 상태인 거고요. 디버그 모드가 펄스가 됐다는 건 배포하는 앱이란 얘기고, 디버그 모드가 true일 때는 여러분이 보셨던 기본 에러 페이지 같은 것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그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에러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디버그 모드가 펄스가 돼서 배포, 운영 모드로 바꿔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정적 파일 서비스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고는 백엔드 서비스예요. 백엔드용 프로그램. 그래서 이 프론트 역할을 해주는 정적인 서비스는 안 해줍니다. 원래 장고는 그래요. 그럼 기존에 디버그 모드가 true일 때는 왜 이런 걸 해줬냐? 런 서버가 테스트용이니까 뭐 정적 서비스를 그냥 바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 기능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 얘가 운영 모드로 바뀌면 런 서버를 안 쓰게 되는 거고, 거니콘이라는 걸 쓴다고 하잖아요. 얘를 쓰게 되면 정적 파일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요청을 할 때도 일반적인 웹사이트처럼 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서버는 서비스 포트 번호가 80번이고요. 여러분이 웹 어플리케이션 공부, 자바 스프링이 됐든 자바 JSP, 뭐 PHP, ASP 등등등 웹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부해 보신다면 대부분 이 서비스 포트 번호가 8000번, 뭐 8080,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서비스를 할 때. 아니, 웹 서비스 공부하는데 왜 8080이니 8000이니 뭐 이런 걸 쓰냐? 웹 서비스는 80번 아니냐? 그게 이 백엔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엔드 서비스로 따로 하나가 돌아가는 거고, 클라이언트와 소통하기 위해서 웹 서버가 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웹 서버가 80번을 열어놓고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정적 파일에 대한 요청이면 바로 응답을 주는 거고요. 정적 파일이 아니라 뭔가 처리해야 된다. 회원가입, 로그인, 게시글 작성, 주문 이런 것들 뭔가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이쪽으로 포워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대 서버 간에 또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기 때문에 포트를 다른 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동작되면 우리가 만든 장고는 테스트용으로 보통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죠. SQLite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ORM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 SQLite를 쓰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파일로 관리가 될 뿐더러 동시성 문제들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SQLite 3는 경량이고 단순한 기능, 단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어떤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덕션을 만드는 거라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와스 말고 다른 리눅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른 리눅스에 우리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 뭐 마리아DB니 MySQL이니 오라클이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럼 장고에서는 SQLite 3 대신 이쪽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웹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항상 프론트, 백, DB 이렇게 계층을 3개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3티어라고 하죠. 이런 식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장고로 배포를 하려면 일단 와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 그 앞단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웹서버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 둘이 연동되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림 그려드린 거예요. 그림. 일반적인.
그러면 요걸 구성하기 위해서 리눅스가 총 몇 대 필요한 겁니까? 못해도 3개가 필요한 거예요. 못해도 3개. 웹서버 역할을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장구 배포 하나,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서버 하나. 이 3개가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근데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하나의 리눅스에다가 엔진엑스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DB도 설치하고, 마리아DB. 거기에 거니콘 설치해서 내 장고 앱 배포. 요걸 다 연계해서 그냥 한 대에서 때려 박아서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빠져나가고, 얘가 빠져나가고, 얘가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성할 때, 적어도 리눅스가 3대가 되니까 이걸 구성할 때 어떻게 인프라를 구성할 거냐, 그런 개념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그런 거 생각해 봐야겠죠.